자, 이제 두 번째는 흥선대원군이 딱 물러나고 누가 정권을 잡았냐면 명성황후가 정권을 잡게 돼. 자, 그러면서 이제 세국 정책에서 바로 바뀌지 개화 정책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세국 정책 피우면 안 돼. 그래서 자, 개화의 시기가 오는 거야. 1873년 이후에. 이제부터 사람 모두가 이제 다 바뀌었어. 이제 뭐 하자? 개화를 합시다. 서양의 문화를 빨리 받아들이고 우리가 빨리 개화를 하자라는 쪽으로 우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자, 근데 참 일본 애들은 진짜 이때 당시에 지금 바보 같은데 진짜 이때는 일본의 타이밍이 진짜 기가 막혔어. 우리가 개화 정책을 딱 필 때 일본이 기가 막히게 무슨 사건을 일으키냐면 운요호 사건이라는 걸 딱 일으켜. 자, 자기가 미국한테 당했던 것처럼 우리나라한테 똑같이 하는 거야. 운요라는 군함을 인천의 제물포항에다가 딱 갖다 놓고 막 포 쏘고 막 무력 시위를 하는 거야. 그리고 가버렸어. 그리고 피해를 되게 많이 봤어. 제물포에서. 일단 우리나라 사람이. 이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지. 일본이 우리한테 이 정도 큰 군함을 갖고 이 정도 시위를 했단 말이야. 일본이 우리나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신사 보내가지고 일본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나라였는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근데 일본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걸 느끼면서 충격을 받아. 문화 충격을 받아. 하나 더 얘기해 줄게. 이건 여담이야. 이게 새로 만든 군함을 갖고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입장이 되니까 우리한테 문화 충격이 왔단 말이야. 일본한테 진짜 대단한 나라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개화를 하려고 할 때 그러면 차라리 일본한테 개화를 하는 게 어떻겠냐. 왜냐? 다른 서양 나라는 우리가 어떤 프랑스든 영국이든 미국이든 솔직히 우리는 걔네들 몰라. 그치? 일본은 우리가 잘 알지 않냐. 그럼 일본한테 문호 개방을 해서 빨리 받아들이면 우리는 피해가 덜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건이 생긴 게 운요 사건이야.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바로 뭘 만들어주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이거 잘 물어보지? 근대식 조약. 1876년 강화도 조약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지. 뭐 이것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되게 깊이 있는데 그걸 다 필요 없지. 강화도 조약이 운요 사건 다음에 생긴 거야. 이때는 시대별로 잘 물어보기 때문에 강화도 조약이 딱 있는데 강화도 조약 하면 뭐만 생각하느냐면 뭐 여러 가지 있어. 왜 해안 측량권 삼포르 계약 이런 얘기 다 필요 없고 이거 생각. 불평등 조약. 요거 꼭 기억하면 돼. 불평등 조약이었다. 뭐 해안 측량권 인정. 요것도 가끔 잘 몰라. 해안 측량.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 잘 이걸 물어보는 게 왜 그러냐면 치외법권 인정도 물어본다. 혹시나 모르니까 요건 이제 얘기할게. 뭐 세계 항구도 개항했다는 그건 필요 없어. 불평등 조약이었다는 우리한테 불리한 조약이었다는 거지. 왜 힘에 의해서 만들어져. 그치만 근대식 조약이야. 해안 측량권 인정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수심을 다 잰다는 얘기거든. 우리나라 침략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치외법권은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전국은 아니야. 심리 계양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조그만 그 무역을 허락해주는 범위가 있어. 이태원처럼 예를 들면 거기 내에서는 일본이 만약에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나라가 재판할 수가 없어. 일본이 재판을 하는 거야. 하여튼 이때 일본한테 이 치외법권 인정해줬으니까 우리나라한테 잘못을 저질러도 일본 재판관이 일본 사람들 했다. 그럼 당연히 불평등 조약이 1976년에 불평등 조약을 했다. 자, 이제 처음으로 개화를 막 하고 있었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이 두 가지 파고가 나눠진다고 이제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간단하게 이렇게 두 파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무슨 파일까? 개화파. 그렇지? 개화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위정척사파 이런 게 두 개가 있어. 이것도 이제 보게 될 거야. 이 파가 차이는 뭐냐면 개화파는 빨리 개화를 하자. 위정척사파는 어떤 거야? 개화를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 할 때는 엄청 말렸어. 뭐라고 얘기하면서 외양일체론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뭔 뜻이야? 왜 일본이랑 서양이랑 똑같은 놈이다라고 하면서 강화도 조약을 반대를 했던 게 위정척사파야. 나중에 얘네들이 뭐가 되냐면 얘네들이 의병을 만들어. 얘네들은 다 위정척사파 의병으로 가. 개화파는 뭐냐면 빨리 개화를 해서 우리가 근대화를 해야 됩니다라고 했던 파지. 근데 개화파도 이제 두 파로 또 나눠져요. 자, 우리가 이제 근대식 문물을 배우려고 두 개를 가는데 청나라를 가는 사람이 있고
일본에 가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게 급진계합파가 하나 있고 온건계합파 또 나눠져. 요거는 뭐 알아두면 1등급짜리야. 자, 급진은 뭐냐면 일본에 가서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 오는 거고, 온건계합파는 청나라에 가서 자 양무 운동을 받고 온 애들이야. 그래서 두 파가 서로 막 싸웠는데 이때 당시에는 명성황후는 일본보다는 청나라를 좋아했기 때문에 온건계합파가 집권을 많이 했었어. 자, 하여튼 뭐 그렇게 중요한 하여튼 계합파 위정척사파가 있었다라는 거 좀 기억을 우리가 좀 잘 해줘야 되고, 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속 조약 같은 거 우리가 좀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나중에 군국기무처랑 통일기무하문하고 헷갈리더라고 애들이. 시대가 달라. 우리나라 근대 자체적 근대화를 받으려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통일기무아문이야. 이거는 단어 알면 맞추거든. 근데 이게 왜 의외로 얘가 뭐랑 헷갈리냐면 군국기무처랑 나중에 가면 그렇게 헷갈려 해. 근데 얘는 지문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보기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1, 2, 3, 4, 5번으로. 통일기무아문이 뭐냐?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하려면 근대화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겠지. 그럼 정책적으로 근대화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기 위해서 만든 개혁기구였다. 이게 통일기무아문이야. 자, 하여튼 요 정도는 단어는 언급해야지만 알고 있겠지. 자, 하여튼 개화파가 집권을 이때 당시에는 당연히 누가 집권을 하겠어? 위정척사파 인정받을까? 아니지. 개화파가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개화를 우리가 군대적으로 쭉쭉쭉쭉쭉 하고 있었어. 그래서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개화를 막 하고 있어. 근대 문물도 받고 이제 막 개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물건을 팔았는데 주로 어떻게 팔았는지 자기 나라의 그 공업이 발달하지 않아서 영국의 면제품을 우리나라에 비싸게 팔았어.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퀴즈 여담인데 대히트 상품이 있었어 우리나라한테. 일본이 들어온 것 중에 대히트 상품 2개. 난리가 났어 이거. 진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쥐덫. 쥐덫이 우리나라 쥐는 쥐덫을 본 적이 없는 거지. 근데 일본 쥐덫을 만들니까 목이 놓으니까 막 쥐가 10대만씩 들어가는 거야. 쥐덫. 쥐가 그렇게 많았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구루무라고 이제 분. 그거가 2개 그렇게 많이 팔렸대. 하여튼 뭐 그건 여담입니다. 그건 신문에 안 나와 그런 거. 그런 걸 꼭 근데 기억을 하더라고. 딴 거는 기억하는데 맞아 쥐덫. 쥐덫이지.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온다 쥐덫은. 여하튼 일본이 그렇게 막 근대화를 하면서 우리나라 자체 근대화를 하고 있었지. 그 중에서 무슨 근대화 됐냐면 군대도 근대화를 했어요. 군대도. 그래서 5가지 군영이라고 하는 우리가 군대가 있었는데 이거를 거의 없애버려. 그리고 2군형으로 줄여. 2군형을 줄이고 신식군대 별기군이라는 신식군대를 만들어. 자, 얘가 이제 근대화된 군지 개편이야. 그러면 축소되면 나머지 군인들은 어떻게 된 거야? 얘네는 어떻게? 나머지 3군형이 있던 애들은 다 어떻게 돼? 실업자가 된 거지. 자, 여기서 실업자가 증가가 되는 거지. 내가 갑자기 군대에 잘려. 내가 어떤 사람이야? 군대에 있던 사람. 내가 진짜 프랑스에서 막아내고 미국 애들도 막아내는 사람인데 결국 정부가 이렇게 하면서 결국 나도 일자리 잘리고 별기군은 그냥 군대가 아니야. 양반 자제들만 들어갔어. 아니 이러다 보니까 열받는 거지. 월급도 몇 달 못 받았어. 그랬더니 결국 나중에 그래 월급 줄게. 월급 준다고 왔는데 쌀반 모래반을 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닭이냐? 그러면서 얘라 그러면서 다 뒤집어 파! 그러면서 일어난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지. 1882년에 이모군란이다. 자, 이건 자세한 건 필요 없어. 이모년이라는 게 1882년이 이모년이고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모년에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왜 생각해봐라. 군대에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야? 근대화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자기 잘린 거 아니야? 근대화 안 됐으면 자기 잘릴 일 없었지. 그래서 근대화를 하지 마라. 그리고 누구를 다시 끌어와라. 흥성군이 다시 집권을 해. 그래서 살짝. 자, 흥성군이 집권한 거야. 명성은 도망갔어. 그래서 이모군란의 목적은 왜 흥성군이 왜 중요했을까? 자기들이 옛날에 그래도 인정해줬으니까. 근데 근대화되면서 자기를 무시했으니까 군들이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진압한 게 누구냔 말이지. 바로 그러면 명성황후는 바로 전화 한 라인 통하지? 중국한테. 그래서 자 얘네들 중국 군대가 청나라 군대가 진압을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나라 이권을 챙겨가기 시작해. 그것도 필요 없어.
자세한 얘기는 필요 없어. 청나라가 이제 뭐 나중에 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조약 체결하면서 경제도 이권 챙겨간 걸 청나라도 똑같이 챙겨가. 자, 그러면 청나라 입장에서 눈에 가시가 뭐냐? 우리 내정 감소도 막 심하게 해. 강화 조약 때문에 일본이 참 눈에 거슬리고 그다음에 더 걱정인 게 하나가 진짜 걱정되는 게 진짜 눈에 마음속에 계속 걱정적인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러시아야. 이 러시아 진짜 한국이 조선 조만간에 이제 얼지 않는 항구를 딱 가지면 끝나기 때문에 자, 이 모든 러시아의 항구는 다 얼어. 겨울에. 배가 꼼짝도 못해. 근데 유일하게 얼지 않는 게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는 연해주 끝에야.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 한반도를 딱 갖는 순간 어떤 일이 가질까? 아시아 전체로 나갈 수 있잖아. 이렇게 쭉쭉 뻗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걸 막아야 돼. 그래서 이제 조선 책략이라는 책들이 유포가 되고 자, 이 청나라의 알선에서 막 나라가 자, 이 조선 책략이라는 게 이 책인데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조선은 미국과 수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우리나라 유행이 되고 이 사건이 의해서 청나라가 퍼뜨린 거야. 청나라가 알선에서 1882년에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라는 걸 체결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뭐 84년에 또 러시아도 우리가 또 독자적으로 수교를 해. 86년에 또 프랑스가 수교해. 근데 왜 프랑스 땡땡땡땡 계속 수교를 하는데 그러면 프랑스 왜 이렇게 수교가 늦었을까? 우리나라나. 하여튼 조선 책략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모군란 이후에 미국과 수교하고 러시아, 프랑스 막 수교를 하게 되는 시기가 이때야. 자, 근데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급진계한파와 온건계한파 두 가지 중에 명성황후는 누구를 인정해줬다 그랬어? 급진계한파 인정해줬다 그랬지. 그럼 온건계한파 인정해줬다 그랬지. 그럼 급진계한파는 찬밥된 거 아니냐? 그래서 급진계한파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본한테 얘기를 하지. 내가 지금 뭔가를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일본이 니네가 사건만 쳐지르면 내가 바로 군대를 조성하든 경비원 조성해서 니네를 정권을 탈취하는데 도움을 줄게. 딱 콜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래 일으키자. 때마침 정확하게 좋은 시기가 딱 생겼는데 그게 1884년 갑신년에 갑신정변을 일으키는 거야. 자, 이 갑신정 우정국 이제 우체국이 처음으로 만들면서 축하 파티 할 때 이제 갑신정변을 일으켜서 자 뒤집으려고 하지. 근데 일본이 배신 때려. 그래서 이제 박영규 이런 사람 도망가게 되는데 자 갑신정변은 누가 일으킨 거야? 그냥 급진계한파가 일으킨 건데 결국 3.1천하로 끝나게 되지. 그렇지만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야. 못하네. 왜 이렇게 오늘 오타가 많냐? 입헌 군주제지. 일본하고 똑같이 했으니까. 자, 입헌 군주제가 입헌 공화제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야. 내가 지금 큰일 날 일을 쓴 거야. 입헌 군주라는 거는 일본이 지금 영국 입헌 군주제야. 황제가 있잖아. 그렇지만 정치는 누가 해? 국회에서 하잖아. 그것처럼 똑같이 이걸 입헌 군주제라 그래. 고종 황제를 이렇게 좀 약화시키려고 한 거지. 일본하고 똑같이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건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자, 14개조 정강 발표합니다. 14개조 정강.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홍범 14조 막 헷갈려 이게 막 엄청. 나중에 이제 일단은 갑신정변 정말 결국 실패하냐 안 하냐? 실패한다. 근데 그렇게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지만 최초의 입헌 군주제 주장이라는 말만 기억을 해주고 왜 이게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주면 되는 거지.